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일로의 마케팅과 일정에 대한 소개 PDF 자료, 이걸 보면서 자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오늘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돈을 벌 계획인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리고 또 시장 진출 전략, GTM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까지 그 핵심만 좀 파악해보는 게 목표예요. 네,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자일로가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그 비즈니스 모델부터 좀 보죠. 자료 보니까 수익원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단순히 앱 광고나 그런 신규 RWA 등록 수수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플랫폼 내부 활동에서도 수수료를 꽤 여러 종류를 계획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바일 지갑 안에서 자산 보낼 때 수수료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한 0.1에서 0.5% 정도 되고 또 자체 스테이블 코인 XUSD라고 하던데 그거 발행 수수료도 한 0.1%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XUSD 발행 수수료까지? 네. 그리고 RWA 자산 청약할 때도 수수료가 조금 붙고 0.05%? 런치패드 안에서는 자산 수합할 때, 그러니까 바꿀 때도 수수료 0.5에서 1%가 있고 돈 뺄 때 출금 수수료 0.15%도 따로 있고요. 와, 정말 촘촘하네요. 그럼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때 내는 수수료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것도 있죠. 그게 한 0.5에서 2% 정도 되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토큰화된 자산을 관리해주면서 받는 수수료들, 위탁 관리나 운용, 또 담보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RWA, 배당 수익 같은 것까지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빈틈없이 수익 모델을 짜놨네요. 목표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2026년에 사용자 10만 명, RWA 자산 10개로 시작해서 네, 2028년에는 60만 명 사용자, 그리고 RWA 자산은 40개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잡고 있더라고요. 허허, 상당히 야심찬데요. 그쵸. 이렇게 수익원을 막 다각화해서 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단순 플랫폼 이용료뿐 아니라 자산 관리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그럼 시장에는 어떻게 진입하겠다는 걸까요? GTM 전략 한번 보죠. 이것도 단계가 있던데요. 네, 총 4단계로 나눠놨더라고요. 1단계는 RWA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거고요. 내러티브 구축. 네. 그리고 2단계는 좀 독특하고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내놓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카지노 운영권이라든지 네, 카지노요. 네,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 사업권, 럭셔리 자산 이런 예시들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카지노랑 케이팝이라니? 그 다음 단계는 공가요? 세 번째 단계는 앰버서더 중심의 커뮤니티 마케팅입니다. 홍보대사죠, 일종의. 앰버서더 프로그램? 네, 이걸 통해서 커뮤니티 만들고 추천 마케팅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거래소 상장을 통해서 XLT 토큰 가격을 꾸준히 성장시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그 앰버서더 프로그램, 이게 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보이던데요. 맞아요. 이게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XLT 토큰이나 USDT로 보상을 주면서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막 홍보하고 퍼뜨리는 거죠. 바이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냥 인지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 RWA 투자 유치까지 연결하려는 목표군요. 그렇죠. 자생적인 마케팅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계획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계획들이 실제로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그 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발이랑 상장 일정을 보니까 이것도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개발 자체는 2025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서비스들 있잖아요. 모바일 앱이라든지 런치패드, 또 첫 번째 RWA 상품 공개 같은 것들은 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주요 CEX 중앙화 거래소 상장 이후로 계획을 잡아놨어요. 상장 이후에 공개한다고요? 성장은 언제쯤인데요? 상장은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월 사이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건 상장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XLT 토큰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와, 영리한데요?
토큰 가격 예상치도 있던가요? 네, 초기에는 0.08달러 정도로 시작해서 0.25달러까지 보고 있더군요. 그렇군요. 상장 자체에도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던데요. 뭐 시드 투자 프리세일 거치고 나서 CEX 상장이랑 IEO 진행하는데 네, 특히 그 상장 전략이 좀 인상 깊었어요. 코인마켓캡 기준 탑 30 거래소 중에서 15곳 이상의 그것도 24시간 안에 동시 상장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상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5곳 이상이요. 와, 이건 정말 대담한 목표인데요. 그쵸. 초기 유동성을 확 잡고 또 거래소 IEO랑 마케팅을 연계해서 주목도를 확 높이려는 그런 공격적인 전략인 거죠. 여기에 뭐 락업 정책이나 마켓 메이킹으로 초기 가격 안정성까지 확보하려는 계획도 있고요. 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자일로는 정말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스토리와 커뮤니티 중심의 단계별 GTM 전략 그리고 상장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영리한 서비스 출시 일정까지 상당히 좀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맞습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XUSD 발행 계획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이 특히 그 거래소 상장이라는 중요한 기점을 넘어서서 과연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겠죠? 아, 그렇죠. 실행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아까 말했던 카지노나 K-팝 같은 그런 독특한 RWA 상품들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또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앰버서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 중에서 듣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셨나요? 이 다각화된 수익 구조, 아니면 앰버서더 중심의 마케팅 전략, 그것도 아니면 상장 이후의 서비스를 공개한다는 그 전략적인 타이밍,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